2023년 11월 어느 월요일 아침 경기도 안성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춘 것이다. 사흘 뒤 납기를 맞추지 못한 공장은 대기업 납품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고 손실액은 단 일주일 만에 수십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기계가 고장난 것도 아니었고 화재가 난 것도 아니었다. 멈춘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정확히는 단 한 사람, 이종팔 64세의 3일 전에 해고된 것이 전부였다. 정년을 불과 3개월 앞둔 날 그는 사무실로 불려갔다. 책상 위에는 퇴직 합의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차피 3개월 뒤면 나가실 거잖아요. 지금 사인하시면 위로금 드립니다. 그렇게 32년이 끝났다. 하지만 그 후 밝혀진 진실은 회사도 그의 가족도 이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45억이라는 숫자와 함께. 이종팔은 1960년생 충남 논산 출신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9년 서울로 올라왔다. 당시 유행하던 말 그대로 맨손으로 상경이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가방 하나와 어머니가 손에 쥐어준 쌈짓돈 10,000원이 전부였다. 공장에 처음 들어간 건 1991년. 당시 경기도 안성에 막 문을 연 성진정밀은 자동차 부품 하청 공장으로 직원이 18명에 불과한 작은 곳이었다. 종팔은 그곳에서 프레스 기계 보조로 시작했다. 이 기계 제가 다룰 수 있습니다. 써주십시오. 면접 자리에서 그가 한 말이었다. 사실 그는 기계를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사장 최병두 당시 45세는 그 눈빛을 보고 채용했다. 종팔은 기계 곁에서 살았다.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했고 주말도 없었다. 쉬는 시간엔 기계 도면을 펴놓고 혼자 공부했다. 남들이 잠든 사이 그는 기름 냄새 속에서 노트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었다. 2년이 지나자 그는 라인 반장이 되었다. 5년이 지나자 설비 전체를 혼자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이 지나자 그는 성진정밀에 살아있는 매뉴얼이 되어 있었다. 그의 아내 박순희 62세는 늘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결혼한 지 36년. 두 사람 사이엔 아들 둘이 있었다. 큰아들 이민수 38세는 서울에서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 이민호 34세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해 아직 집에 있었다. 순이는 남편이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는 삶을 32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불평 한 번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번 했었다. 여보 우리 애들 운동회 한 번만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날 종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가지 못했다. 민수가 달리기에서 1등을 했던 그날. 그 기억이 그에게는 지금도 비처럼 남아 있었다. 공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커졌다. 직원 18명이던 곳이 어느새 250명 규모가 되었다. 최병두 사장은 아들 최재현 42세에게 회사를 물려주었고 최재현은 취임하자마자 경영 혁신을 선언했다.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하고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이 처음 종팔의 귀에 들렸을 때 그는 설마 자기 얘기인 줄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해 가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종팔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17번 라인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어느 날 갑자기 서버에서 사라져 있었다. 담당자를 불러 물어봤지만 아무도 이유를 몰랐다. 종팔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노트 수십 권이 가득 쌓여 있었다. 32년 동안 손으로 직접 적어온 기계 기록, 오류 코드, 수리 방법, 캘리브레이션 수치. 디지털 어디에도 없는 오직 그만이 아는 데이터였다. 그는 노트를 꺼내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설마 날 자르려는 건 아니겠지. 11월 첫 주 월요일. 종팔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다. 순이가 끓여준 국밥을 먹으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 공장에 도착하자 총무팀장 윤선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반장님, 사장님이 부르세요.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최재현 사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낯선 남자가 하나 더 있었다. 정장을 입은 인사팀 외부 컨설턴트였다. 앉으세요. 테이블 위에 A4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퇴직 합의서. 이 반장님 아시다시피 회사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고 있고요. 어차피 3개월 뒤면 정년이시잖아요. 지금 사인하시면 위로금으로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종팔은 그 종이를 내려다봤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32년. 1991년부터 2023년까지 새벽 5시 출근, 야근, 주말 근무. 운동회에 가지 못한 날,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 날, 부모님 기일에도 기계를 붙잡고 있었던 날, 그 모든 것의 값이 3천만 원이었다. 3개월만 더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서명하시면 더 드릴 수도 있어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년을 채우고 싶은 겁니다. 최재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반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르신들 자리가 많이 없어요. 자동화 시스템 들어오면 어차피 반장님 하실 일이 없어집니다. 3개월 버티셔도 결국 같은 결과예요. 지금 체면 있게 나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체면 있게. 그 말이 심장에 꽂혔다. 종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어섰다. 그리고 그날 오후 아내에게 전화했다. 나 잘렸어. 전화기 너머로 순이의 숨막히는 침묵이 들렸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3개월 남았는데 나가래. 사인했어. 사실 그는 사인하지 않았다. 버텼다. 하지만 다음날 그는 출입카드가 반납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총무팀에서 절차상 처리를 먼저 해버린 것이었다. 해고였다. 합의 없는 해고. 집에 돌아온 종팔은 밥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갔다. 순이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물러섰다. 작은 아들 민호가 거실에서 게임을 하다 말고 물었다. 아빠 왜 저래요?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종팔은 서랍장을 열었다. 노트들을 꺼냈다. 그리고 한 권 한 권 손으로 넘기며 생각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런데 그때였다. 노트 맨 뒤편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가 떨어졌다. 빛바랜 종이였는데 거기에는 낯선 숫자와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건 절대 혼자 쓰지 마라. 병두. 최병두. 전 사장이 쓴 메모였다. 최병두. 종팔이 처음 입사했을 때의 사장. 지금은 아들 최재현에게 회사를 넘기고 요양원에 있는 노인. 메모를 손에 쥔 종팔은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다. 이건 절대 혼자 쓰지 마라. 무슨 뜻인가? 다음 날 아침 그는 처음으로 버스를 타지 않았다. 공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노인요양원. 최병두 전 사장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다. 요양원 복도는 조용했다. 낡은 슬리퍼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간호사가 안내해준 방 앞에서 종팔은 잠시 멈췄다. 노크를 하고 들어서자 창가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병두. 한때 작은 공장을 일군 사람. 지금은 등이 굽고 눈빛이 흐릿한 80대 노인이었다. 사장님. 최병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종팔을 보자 눈이 흔들렸다. 종팔이 왔구나. 메모 찾았습니다. 최병두는 긴 침묵 끝에 말했다. 그래. 내가 찾을 줄 알았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2005년의 일이었다. 성진 정밀은 당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주거래 대기업의 납품 단가가 갑자기 30% 인하되었고 설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품질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최병두는 은행 대출도 지인 차용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그때 종팔이 조용히 찾아왔다. 사장님, 제가 있는 거 다 내겠습니다. 당시 종팔이 가지고 있던 돈, 퇴직금 예정액, 아내와 함께 모아온 적금,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놈 팔아받은 돈, 총 2억 원. 최병두는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종팔은 말했다. 저는 이 공장이 없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남읍시다. 최병두는 그 돈을 받았다. 이자도 계약서도 없었다. 오직 믿음 하나로. 그 2억 원이 설비 교체 자금의 씨앗이 됐고 성진 정밀은 위기를 넘겼다. 그리고 최병두는 약속했다. 종팔아, 내가 반드시 갚는다. 이 회사가 잘 되면 내 것도 있다. 종팔은 그 약속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병두 사장은 건강이 나빠졌고 회사는 아들 재현에게 넘어갔다. 종팔은 재현 사장에게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차마 말하기가 민망했다. 공든 탑이 무너질까봐, 아니면 그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노트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봤어? 최병두가 물었다. 종팔은 노트를 꺼냈다. 메모지 아래쪽에 더 작은 글씨가 있었다. 돋보기가 없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글씨. 공증된 차용증, 안성 법무법인 정우. 이종팔 명의. 종팔의 손이 굳었다. 차용증이요? 내가 몰래 해뒀다. 그 2억 이자 포함하면 지금 시세로 4억이 넘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최병두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재현이가 회사 인수할 때 그 기반이 된 설비 특허가 있어. 17번 라인. 내가 고안한 공정 방식. 내가 내 명의로 등록해뒀거든. 종팔은 숨을 멈췄다. 특허요? 17번 라인 공정 최적화 특허. 지금 성진 정밀 전체 매출의 핵심이야. 라이센스 수익으로만 지금까지 쌓인 게 45억이 넘어. 공장이 멈춘 이유가 드러났다. 17번 라인. 오직 종팔만이 다룰 수 있는 그 라인의 핵심 공정은 사실 법적으로 이종팔의 특허였다.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 종팔은 창에 이마를 대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45억. 그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특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인 돈.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최병두.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자신을 해고한 최재현이 그 특허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집에 돌아온 종팔은 아내 순이에게 말했다. 나 이상한 걸 알았어. 순이는 부엌에서 나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종팔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메모 최병두 차용증 특허 45억. 이야기가 끝났을 때 순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우리가 2억 내놓은 건 내가 알아. 내가 허락했잖아. 근데 당신 아직도 그 돈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나한테 짐 되기 싫어서.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날 밤 큰아들 민수가 내려왔다. 상황을 전해 들은 그는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자고 했다. 아버지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특허 사용료 차용금 이자 게다가 부당 해고까지. 이건 소송이에요. 종팔은 고개를 저었다. 재현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그 사람이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아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가 아버지 특허로 수십억을 벌었는데 아버지한테 한 푼도 안 줬잖아요.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잖냐. 아버지는 왜 항상 그래요. 난 먼저 남편부터. 본인 손해는 그냥 사겨버리고. 그렇게 살면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방 안을 흔들었다. 종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종팔은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방에서는 민수와 순이의 낮은 말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이 32년간 적어온 노트들을 마루에 쭉 펼쳐놓았다. 1991년부터 2023년까지 수십 건의 노트. 거기에는 공장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언제 어느 기계가 고장났는지, 어떻게 수리했는지, 몇 도에서 금속이 팽창하는지, 어떤 계절에 오차가 생기는지.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자신뿐이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그 지식 때문에 잘렸는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종팔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찍혔다. 이종팔 반장님이십니까? 저 성진 정밀 최재현입니다. 목소리가 경직돼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틀 후 종팔은 안성 시내 카페에서 최재현을 만났다. 최재현은 생각보다 여유어 보였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정장 대신 평범한 점퍼를 입고 있었다. 아버지한테 들으셨죠? 네, 저도 며칠 전에야 알았습니다. 종팔은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정말로요? 네, 아버지 요양원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반장님이 찾아오셨다는 말 듣고 처음으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2억 원 차용증 특허 전부. 최재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저는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법무팀에서 특허 목록을 받았는데 이종팔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담당자가 퇴사 예정자라 곧 정리될 겁니다 라고만 했고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무심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럼 해고는요? 인사팀 컨설턴트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올린 보고서에 정년 임박자 조기 퇴직 유도 항목이 있었습니다. 반장님 성함이 거기 있었고요. 저는 서류에 결제만 했습니다. 결제만 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 종팔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분노가 치밀었다. 32년을 한 사람이 결제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었다니.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어떤 이상한 감정도 들었다. 그렇구나. 나는 그 사람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서류 속 한 줄이었구나. 슬픔이 분노보다 먼저 왔다. 최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반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허 관련 법적 처리와 차용금 정산, 부당해고 위자료까지 법무팀에서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반장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팔은 오랫동안 커피잔만 내려다봤다. 그리고 물었다. 17번 라인 지금도 안 돌아가고 있죠? 네, 3일째입니다. 직원들은요? 납품 차질로 야근도 못하고 대기 중입니다. 종팔은 천천히 일어섰다. 내일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라인 돌려놓겠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니까. 법적인 건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최재현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종팔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거기 일하는 사람들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기계들. 제가 32년간 키운 것들입니다. 망가진 채로 두기 싫어요. 다음 날 아침. 종팔은 작업복을 입었다. 순이가 국밥을 끓여줬다. 맛있네. 맨날 먹던 거잖아. 그러게.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고생했어 여보. 딱 네 글자였다. 종팔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공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그를 바라봤다. 어색함, 반가움,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들. 종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7번 라인 앞에 섰다. 기계를 한 번 손으로 짚었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했다. 3시간 뒤 공장 전체에 기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처음엔 1명, 그 다음엔 2명, 3명. 어느새 공장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종팔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날 오후 그는 공장을 나왔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반장님. 25살쯤 된 젊은 직원이었다. 감사합니다. 종팔은 고개만 끄덕이고 걸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2년 동안 공장이 자신의 집이었다. 기계가 자신의 가족이었다. 그런데 정작 집에 있는 가족에게는 얼마나 소홀했던가. 아들 운동회, 아내의 생일, 부모님 기일. 눈물이 났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버스 창가에서 조용히 울었다. 45억은 결국 법적 합의를 통해 일부 정산되었다. 특허 사용료, 차용금, 이자, 부당해고 위자료. 그것으로 작은 아들 민호의 취업 준비 자금도 마련됐고 오래된 아파트 전세를 처음으로 자가로 바꾸었다. 하지만 종팔에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은 따로 있었다. 봄이 오던 날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갔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공원을 걸었다. 좋다. 순이가 말했다. 응. 종팔이 대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 두 마디가 32년치의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가장 오래 붙들었던 것을 놓아야 가장 오래 놓쳤던 것이 보인다는 걸. 그리고 사랑은 늘 조금 늦게 온다는 걸.